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재호 씨, 나도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늦게 찾아온 사랑을 확인했다.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3세 박선희 씨의 특별한 이야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선희 씨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자신만의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선희 씨의 마음. 과연 그녀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아픈 중년의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의 가을 오후, 중구 은행동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꽃집. 선인의 꽃마당에서는 국화향이 짙게 퍼져나왔습니다. 박선희는 시든 꽃잎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63세, 남편 병수를 간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선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꽃집 한쪽 구석 작은 재단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웃고 있는 병수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 국화 다발을 사가며 말했죠. 사장님, 요새 혼자 계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꽃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손님이 나가고 나면 꽃집 안은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죠. 예전에는 병수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수다를 떨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했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했어요. 병수는 항상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우리 선희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곤 했죠. 선희는 계산대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네 꽃집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공무원 연금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족연금과 꽃집 수입만으로 버텨야 했어요. 아들놈은 서울에서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학 교수인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해서 함부로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자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할머니보다는 게임과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저녁 무렵 선희는 꽃들에게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좋겠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장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죠. 꽃들과 대화하는 것이 요즘 선희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특히 병수가 좋아했던 빨간 장미를 볼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에는 병수와 함께 걷던 이 길이 이제는 혼자 걸어야 할 길이 되었죠.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는 저녁을 먹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막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병수가 즐겨보던 사극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선희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었죠.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왔고 예능 프로그램들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들이 조금씩 들어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항상 남았죠. 병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만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도 습관적으로 2개를 꺼내다가 다시 하나를 넣어두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저녁 산책을 나온 부부들이 보였어요.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부러웠죠. 옆동에 사는 김 여사 부부도 지나갔는데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날이 다시 올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선희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예전에는 병수가 오늘 장사 어땠어?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가끔 꽃집 단골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선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죠.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가끔 꿈에서라도 병수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꿈에서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선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병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나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요? 꽃집 일도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사진 속의 병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선희는 부산에 계신 언니 영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전화해서 선희야, 너 혼자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며칠 지내라고 했었죠. 영자는 5살 위로 선희가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돌봐주던 사람이었어요. 선희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부산 언니 집에 가져다 줄 대전 명물인 성심당 빵을 넣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한 선희는 KTX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아침 9시 출발하는 열차였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승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출장을 가는 중년 남성들과 여행을 떠나는 젊은 커플들이었죠. 선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팔이 아프더니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선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회색 스웨터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무거워서 잘 안 올라가네요. 선희가 말하자 남자는 능숙하게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선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희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재호는 선희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누가 앉는 자리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비어 있어요. 선희의 대답에 재호는 그럼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재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부산 가시는 길인가요? 네, 언니 만나러 가요. 재호 씨는요? 저도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요. 봉사활동 관련 일이에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관심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저는 은퇴한 체육교사거든요. 요즘에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천안에서 30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2년 전 폐암으로. 재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선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도 남편을 간암으로 잃었어요. 3년 전에요. 서로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공유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재호는 혼자 지내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저녁 시간이.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꽃집에서는 그나마 손님들이 와서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선희의 말에 재호는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그 때문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기차가 서울역을 지날 무렵 재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혹시 배고프시면 점심이라도.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영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희야, 미안한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해. 오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선희는 당황했어요. 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 미안해, 선희야. 다음에 다시 약속하자.
오늘은 그냥 부산 구경이라도 하고 와. 전화를 끊고 난 선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사정을 설명하자 재호는 그럼 저와 함께 부산 구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오후에 시간이 있거든요라고 제안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재호가 추천한 돼지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재호 씨는 자녀분이 있으세요? 선희가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저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해요. 손자도 있고요. 하지만 바빠서 자주 못 만나죠. 선희의 말에 재호는 요즘 자식들은 다들 바쁘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라고 맞장구 쳤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파도 소리가 시원했고 바닷바람이 상쾌했어요. 선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수하고 신혼여행 때 여기 왔었는데 라고 말하다가 문득 재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어 멈췄어요. 재호는 괜찮아요. 저도 아내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재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각자의 추억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 부산 구경하려면 어떻게 했을지. 선희가 고마워하자 재호는 천만에요. 저도 혼자였으면 심심했을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하기 전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대전역에서 헤어지면서 재호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라고 인사했어요. 선희도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어요. 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 미안해, 선희야. 다음에 다시 약속하자. 오늘은 그냥 부산 구경이라도 하고 와. 전화를 끊고 난 선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사정을 설명하자 재호는 그럼 저와 함께 부산 구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오후에 시간이 있거든요라고 제안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재호가 추천한 자갈치 시장 근처 돼지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재호 씨는 자녀분이 있으세요? 선희가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요. 의사인데 그곳에서 정착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저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해요. 손자도 있고요. 하지만 바빠서 자주 못 만나죠. 선희의 말에 재호는 요즘 자식들은 다들 바쁘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당연했는데. 라고 맞장구 쳤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파도 소리가 시원했고 바닷바람이 상쾌했어요. 선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수하고 신혼여행 때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이곳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다가 문득 재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어 멈췄어요. 재호는 괜찮아요. 저도 아내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미선이와도 여기 자주 왔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재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각자의 추억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해운대 달맞이길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선희가 숨이 차서 잠시 쉬었는데 재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이 가파르네요. 선희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수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재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상해.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맞이길 전망대에 도착하자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선희가 감탄하자 재호도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면 아쉬운데 함께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선희 씨, 혹시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재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랬어요. 미선이가 떠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 재호의 말에 선희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감기 걸렸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서러웠어요.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아프면 죽 끓여주고 약 사다 주고 했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객차가 한산해지자 두 사람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재호는 선희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 부산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지. 재호 씨 덕분에 좋은 하루 보냈어요. 선희가 고마워하자 재호는 저야말로 선희 씨 덕분이에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했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선희가 재호 쪽으로 기울어졌고 재호는 자연스럽게 선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선희 씨. 재호가 선희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재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재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재호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기차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병수에게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반가웠어요. 재호는 선희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희 씨, 우리 이런 만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직 살아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재호 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선희가 솔직하게 말하자 재호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희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때 터널이 끝나고 밖이 환해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는 이런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재호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웠던 감정이었거든요. 선희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만날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대전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 달콤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병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재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을 열고 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재호와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기차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장미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고 문자나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꽃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선희 씨, 안녕하세요.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 김 사장님. 웬일이세요? 아, 실은 제가 오늘부터 이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어요. 원래 건물주분이 관리를 저희 부동산에 맡기셨거든요. 김 사장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새 건물주가 누구세요? 아, 그분은 따로 오실 예정이에요. 오늘 오후에 건물 점검차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이 말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임대 계약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후 2시쯤 선희가 계산대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꽃집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정재호였거든요. 선희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 재호 씨?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희 씨,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재호 씨가 새 건물 주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는 머리를 긁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부동산에서 임대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재호는 천안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대전에 있는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어요. 봉사활동을 대전 쪽에서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선희 씨 꽃집이 있는 건물일 줄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다음 말이 선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선희 씨, 죄송한데 건물 관리비가 많이 올라서 임대료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임대료요?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기존 임대료가 너무 저렴했어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호의 말은 사무적이고 냉정했어요. 선희는 당황했어요. 요즘 장사도 예전만 못한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꽃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재호 씨.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선희의 말에 재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희 씨,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다른 임대인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재호의 말이 계속될수록 선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어요. 부산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선희가 힘겹게 물었어요. 다음 달부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서 드릴게요. 재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희 씨, 오늘 일로 기분 상하셨을 것 같아 연락드려요. 저녁이라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동네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정말 몰랐어요. 재호 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해해요. 선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선희 씨, 혹시 제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호는 선희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이 건물을 산 건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선희 씨를 알지도 못했고, 재호의 설명에 선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재호 씨, 정말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건가요?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선희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재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희 씨, 저도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식사가 끝나고 꽃집 앞에서 헤어질 때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우리 관계가 이 일 때문에 어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부산에서의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선희는 재호의 손길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차가움도 느꼈습니다. 재호 씨,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선희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 다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느꼈던 설렘과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재호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반가웠어요.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료 문제가 현실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선희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어요. 병수와의 추억이 담긴 이 꽃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희는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재호와 임대료 이야기가 뒤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어색해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재호는 계속 선희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 꽃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재호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재호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선희는 망설였어요.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재호 씨, 저는 부탁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선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알겠어요. 그럼 잠깐. 선희는 꽃집 문을 닫고 재호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임대료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해요. 요즘 장사도 예전만 못하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을까요?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인데. 선희 씨, 우리는 그보다 더 특별한 사이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대청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롭지 않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재호 씨와 함께 있으면 병수를 잃고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선희의 고백에 재호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선희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희 씨. 재호가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재호 씨.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재호의 말에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고 어느새 시내의 작은 모텔 앞에 서 있었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시겠어요? 선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텔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재호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희는 재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재호 씨, 저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하게 될 줄은. 선희의 말에 재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선희 씨,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재호의 품에 안긴 선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마음이 뛰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선희도 자연스럽게 재호를 끌어안았어요. 재호 씨, 선희 씨,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재호는 선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재호의 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재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고 선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남편이 떠난 후 잊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어. 재호는 선희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선희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재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선희는 재호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재호 씨,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도요, 선희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병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재호는 선희의 마음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선희 씨,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왔어요. 재호가 선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씨,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집 앞에서 헤어지며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우리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정말 소중했어요. 선희의 대답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남은 선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선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재호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병수의 모습도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병수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선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어요. 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평소보다 밝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조용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젯밤 모텔 근처에서 그들을 본 사람이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어색해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재호는 계속 선희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 꽃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재호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재호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선희는 망설였어요.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재호 씨, 저는 부탁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선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알겠어요. 그럼 잠깐. 선희는 꽃집 문을 닫고 재호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임대료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해요. 요즘 장사도 예전만 못하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을까요?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인데. 선희 씨, 우리는 그보다 더 특별한 사이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대청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롭지 않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재호 씨와 함께 있으면 병수를 잃고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선희의 고백에 재호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선희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희 씨. 재호가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재호 씨.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재호의 말에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고 어느새 시내의 작은 모텔 앞에 서 있었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시겠어요? 선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텔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재호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희는 재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재호 씨, 저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하게 될 줄은. 선희의 말에 재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선희 씨,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재호의 품에 안긴 선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마음이 뛰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선희도 자연스럽게 재호를 끌어안았어요. 재호 씨. 선희 씨,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재호는 선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재호의 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재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고 선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남편이 떠난 후 잊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어. 재호는 선희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선희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재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선희는 재호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재호 씨,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도요, 선희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병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재호는 선희의 마음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선희 씨,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왔어요. 재호가 선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씨,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집 앞에서 헤어지며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우리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정말 소중했어요. 선희의 대답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남은 선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데. 선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재호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병수의 모습도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병수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선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어요. 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평소보다 밝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조용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젯밤 모텔 근처에서 그들을 본 사람이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재호와의 뜨거운 밤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희는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재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이 담긴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 몇 명이 발길을 끊었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선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화요일 오후 꽃집 앞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게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요.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선희 씨가 어떤 남자분과 그런 관계라고. 아주머니의 말에 선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주머니, 그런 말씀은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 김 여사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모텔 앞에서. 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금세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재호에게도 들어갔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꽃을 자주 사가던 김 여사가 꽃집 앞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선희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호가 꽃집에 들어왔어요. 선희 씨, 점심 드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재호의 모습에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재호 씨는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요? 재호가 의아해하자 선희는 동네에서 도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군요. 선희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재호 씨, 우리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선희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선희 씨와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오후에 들어온 손님이 꽃다발을 주문하고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하던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돌려서 말했지만 선희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저녁 무렵 재호가 다시 꽃집에 왔어요. 선희 씨, 저녁 드시러 갈까요? 선희는 망설였어요. 재호 씨, 요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래서 더 당당해야 해요. 숨어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재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선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꽃집 사장 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재호가 말했어요. 선희 씨,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우시죠? 솔직히 그래요.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선희 씨,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건데. 재호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달랐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웬일로 전화했니? 엄마 혹시 요즘 누구랑 만나고 계세요?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까지 소문이 들어간 걸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동네 분이 저희 연구실에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과 이상한 관계라고. 민수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선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난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희는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말했어요. 재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선희 씨, 아드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호 씨,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단골 손님들의 외면,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재호 씨와 만날 수 있을까? 재호도 선희의 마음을 알았어요. 선희 씨, 제가 성급했나 봐요.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네요. 재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서 헤어지며 재호가 말했어요. 선희 씨, 우리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호와의 관계, 동네 소문, 아들의 반대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한편 재호도 집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선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녀가 받는 상처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선희 씨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재호와 거리를 둔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희는 꽃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은 여전했고 아들 민수와의 관계도 어색해진 상태였어요. 재호에게서 연락이 와도 선뜻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뜻밖의 손님이 꽃집을 찾았어요. 바로 재호의 딸 지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한다던 그 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선희 씨죠?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는데. 혹시 재호 씨 따님이세요? 네, 정지영이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선희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영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와봤어요. 지영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어요. 재호 씨가 힘들어 하신다고요? 네, 요즘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찾아왔어요. 선희는 지영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동네 소문, 아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지영은 선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선희 씨, 저도 어머니를 폐암으로 잃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아요. 지영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선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예전처럼 우울해지신 것 같아서. 지영의 말에 선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영 씨, 하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제 아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선희 씨, 제가 오빠를 만나볼까요? 지영의 제안에 선희는 놀랐어요. 네. 그 같은 자식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영은 서울로 올라가 민수를 만났어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도 아버지가 다른 분과 만나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영의 고백에 민수는 관심을 보였어요. 그랬어요? 네, 어머니에 대한 배신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민수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드시잖아요. 특히 아버지 같은 분들은 집안일도 서툴고. 지영의 말에 민수도 공감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희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정말요? 네, 오늘 만나보니까 진실한 분이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 재호는 혼자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선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선희 씨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금요일 저녁 재호는 결심을 하고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저예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선희는 망설이다가 네, 알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재호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선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요. 재호 씨는요? 저도 그냥. 하지만 선희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호의 솔직한 말에 선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재호 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재호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선희 씨,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선희는 긴장했어요. 혹시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은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임대료는 원래대로 유지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조금 내려드릴게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놀랐어요. 재호 씨, 그럼 손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씨의 꽃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선희 씨,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호의 간절한 고백에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호 씨, 선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민수예요. 지영 씨를 만났어요. 지영 씨를요? 네, 재호 씨 따님이요.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 씨, 아들이 우리 관계를 이해한다고 해요. 정말요? 재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지영 씨가 민수를 만나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랬군요. 역시 똑똑해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희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선희 씨, 그럼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아직 동네 시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모텔이 아닌 재호의 집에서 말이에요. 선희는 재호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선희 씨야말로 고마워요. 제 마음을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호와 다시 가까워진 지 한 달이 흘렀어요. 11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선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꽃집 창가에 앉아 국화꽃을 다듬으며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어머, 사장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이었다가 한동안 뜸했던 김 여사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동네 소문 때문에 괜히 오해했어요. 김 여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보니까 재호 씨 정말 좋은 분 같던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선희는 김 여사의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였는데. 뭘 망설여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요즘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재호가 선희의 꽃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후 3시쯤 재호가 꽃집에 들어왔어요. 선희 씨,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선희가 궁금해하자 재호는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6시에 꽃집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녁 6시 선희가 꽃집 문을 닫고 나오니 재호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호 씨,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선희 씨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재호가 팔을 내밀자 선희는 부끄러워하며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재호 씨, 이런 곳에 왜?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요? 웨이터가 샴페인을 가져오자 재호가 선희에게 잔을 건넸어요. 선희 씨, 우리가 처음 만난 지 2달이 됐어요. 부산 가는 기차에서 말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그때가 벌써. 선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2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재호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확신이 서요. 선희 씨가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요. 재호의 진솔한 고백에 선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재호 씨,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재호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기차에서의 첫 만남, 부산에서의 달콤한 시간, 임대료 문제로 인한 갈등, 동네 소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선희 씨,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재호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11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재호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선희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재호 씨와 함께 있으니까 따뜻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어요. 선희 씨, 병수 씨에 대한 죄책감은 이제 없으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수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밤에 꿈에서 병수를 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재호는 선희의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미선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선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들 민수로부터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게요. 재호 아저씨도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선희는 기뻐하며 문자를 재호에게 보여줬어요. 정말요? 민수 씨가 저와 식사하자고요? 재호도 놀라며 기뻐했어요. 네, 아들이 마음을 완전히 연 것 같아요. 재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희 씨가 좋은 어머니시니까 아드님도 어머니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가 선희의 집 앞에서 말했어요. 선희 씨,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요. 재호 씨와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며 작별했어요. 다음 주말 민수가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재호와 선희 그리고 민수 세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재호의 따뜻한 성품에 민수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재호 아저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재호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선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답했어요. 선희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엄마, 재호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보여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12월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선희는 꽃집 창가에서 하얀 눈을 바라봤어요. 재호가 들어와 뒤에서 선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선희가 재호의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에 다시 꽃이 피었어요. 저야말로 선희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꽃집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재호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재호 씨. 나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희 씨. 우리 함께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더 아름다운 봄을 맞아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